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이온 에너지 270번. 자, 이온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1번.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틀렸죠.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쵸? 자, 원자에서 전자를 빼내는 거란 말이야. 전자를 빼내기가 힘들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거든. 그죠? 전자가 잘 안 빠질수록 크다는 이야기야. 근데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는 전자가 잘 빠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야지. 틀렸다. 1번부터. 2번. 이온화 차수가 커질수록 1차, 2차, 3차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커지죠. 왜 그러냐면 전자를 빼낼수록 전자수가 감소한 만큼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증가해서 더 세게 잡아당기죠. 전자를 빼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야. 이해되겠죠? 3번.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작아지죠. 커질수록 작아지죠. 왜냐하면 전체 경향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질수록 당연히 전자가 잘 빼기 힘들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당연히 커지는 게 맞고요. 같은 주기에서 금속 원소는 왼쪽에 있고 비금속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보다 이온의 에너지가 당연히 작죠.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맞는 말이네. 틀린 건 답은 1번은, 답은 쉽죠. 답은 1번입니다. 271번. 그림은 바닥 상태의 원자,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이죠. 이온화 에너지와 유효액전화 값이 나와 있어요. 가로축이 이온화 에너지, 세로축이 유효액전화. 그럼 우리가 원자 번호 14번 실리콘, 규소는 어디쯤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자는 이야기지.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3주기 마그네슘 옆에 알루미늄이 있을 것이고 그 바로 옆에 실리콘 규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유효 핵전화라는 거는 당연히 갈수록 증가하죠. 맞죠? 그러면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 위에 있죠. 큰 거 맞다고. 그죠? 그럼 실리콘 더 커야 되니까 이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보자고. 역전은 2족과 13족, 여기가 역전이거든. 여기가 역전 구간인데 14족은 역전이 안 되잖아. 그럼 제일 커야지. 이온 에너지도. 그럼 이온 에너지도 제일 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여기 위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2번 나가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272번. 다음은 바닥 상태인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전자를 세면 뭔지 바로 알 수 있죠. 베릴륨, 이거 베릴륨이고요.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입니다. 다 이주기 원소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자, 역전 구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2족과 13족 역전 구간이고요. 15족과 16족이 역전이에요.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질소가 돼야 되지. 이게 1등이라고. 그럼 질소 찾으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273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와 D의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과 전자수가 나와 있죠.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원자과 전자수가 나와 있죠. 그럼 A는 2주기 원자과 전자 6개짜리가 16족 산소고요. B는 플로린, C는 3주기 나트륨, D는 마그네슘. 바로 알 수 있죠. 대략적 위치가 2주기, 3주기를 그리면 2주기, 3주기 그렇게 되면 여기 산소, 플로린 대충 여기 있을 것이고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기성 판단하자는 이야기지. 그럼 맞는 걸 골라보자. 그러니까 똑같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걸 찾는 거야. 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야 돼? 나트륨이 제일 커야 되잖아. 일단 말이 경향성이 맞지 않죠? 탈락.
자, 이온 반지름은 산소 제일 크죠. 이온되면. 그냥 플로린 순서 잘못됐죠. 근데 산소가 제일 커야 돼. 경향도 안 맞죠. 틀렸습니다. 자, 이온 에너지는 당연히 같은 주기면 오른쪽이 크고요. 큽니다. 이렇게 되죠. 제일 큰 건 플로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트륨. 경향이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자도 마찬가지죠. 산소보다 플로린이 크고요. 확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잖아.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74번. 다음 원소들을 규칙에 따라 그림에 배치하려고 한다 하잖아. 원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소를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대략적인 배치를 해보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2주기 라인, 3주기 라인을 한번 그려보고, 자, 헬륨은 1주기에 여기 있을 것이고, 헬륨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염소 여기 있을 것이. 염소 약간 염소가 여기 있어야 되죠. 플로린과 같이 위치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어. 자, 그럼 배치를 해봅시다. 자, 이온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나트륨이거든. 비활성 기체의 맞은편에 있다. 비활성 기체는 헬륨밖에 없어. 그럼 헬륨을 대략 여기 놓자고, 맞은편에 뭐가 와야 돼? 나트륨이 와야 돼. 하나 배치했고, 두 번째,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두 원소. 원자과 전자수 같은 거는 이 17조 원소 두 개 같잖아. 7개로. 플로린과 염소는 어디 있어야 돼? 각각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 옆에, 나트륨 옆에 있어야 돼. 여기가 플로린이면 염소가 되고, 물론 순서가 바꿔 상관없죠. 여기 염소면 플로린이겠죠. 일단은 하나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의 맞은편에는 금속이 있다. 자, 비활성 기체 헬륨을 제외하고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건 플로린이거든. 플로린. 자, 플로린 맞은편에 금속이 있대. 자, 맞은편에 금속 남은 게 마그네슘 남아있잖아. 여기 마그네슘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당연히 빈자리는 뭐가 와야 돼? 산소가 와야 되겠네. 다 풀었죠? 문제는 염소 맞은편에 뭐가 있는데, 맞은편에 산소가 있죠. 그래서 산소 답은 2번입니다. 재밌는 문제죠? 275번. 그림은 원자 W와 Z의 이온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 WZ는 각각 리튬이거나 벨륨이거나 붕소거나 탄소거나. 배치를 해볼까요? 자, 리튬, 2주기의 리튬 옆에 벨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있을 것인데, 2족인 벨륨과 14족인 붕소가 역전 구간이죠. 2족과 13족은 이온화 에너지 역전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탄소겠지. 그럼 이게 탄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붕소가 아니고 벨륨입니다. 그래서 Y가 벨륨,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리튬이 되겠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는, 원자 반지름은 1로 가서 커지는 거잖아. C가 제일 작죠. C는 Z. 맞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 X하고 Y를 비교하면 당연히 붕소가 오른쪽에 있고 벨륨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맞아. 자, 바닥 상태 홀 전자를 세보자고. W인 리튬은 홀 전자 1개고 붕소도 1개거든.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틀렸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76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고요. 문제를 바로 볼게요. 1번. 양이온이 가장 되기 쉽다는 거는 무슨 말과 똑같은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쉽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제일 작은 거는 그래프상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나트륨이라고. 나트륨 찾았고요.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겠니? 당연히 원자 번호가 같은 족 커지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 아니야?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핵과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그래서 원자 핵과의 거리, 원자 핵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인력이 감소하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감소해서 쉽게 빠진다는 이야기야. 그 말 그대로 전자가 쉽게 빠진다는 이야기지. 이게 답이 되겠죠? 277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이 중요하죠. 이주기 원소.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이 나와 있거든. 봅시다. 딱 보니까 역전 보이시죠? 이 구간 보시면 되죠. 역전되는 게 2족과 13족 이 라인하고 15족과 16족 라인 역전 구간인데, 이게 2족과 13족이 될 수 없는 게, 그러면 앞에가 1족이면 앞에가 2주기 원소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라인이 15와 16족 라인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소를 매칭해 보면 여기가 질소고 산소가 돼야 되니까 여기 플로린, 여기 탄소, 여기 붕소가 되겠네. 다 풀었죠? 이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기울 A는 B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죠. 왜냐면 A가 B보다 이온의 에너지 작기 때문에 양이온이 쉽게 된다는 이야기지. 맞는 표현. 니은 바닥 상태에서 B와 E는 홀 전자 수가 같다. B는 탄소거든. 탄소 홀 전자 2개고 E는 플로린이잖아. 플로린 홀 전자 1개야. 같지 않죠? 틀렸고요. 디귿 D가 C보다 D가 C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까닭은 오비탈에서 쌍을 이룬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이 이게 맞는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설명해 드리면, 자, 질소는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홀로 하나씩 들어 있고요. 산소는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홀로 하나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이렇게 한 쌍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산소가 더 전자를 빼기 힘들어야 되는 건데, 재밌게도 이쪽에 전자가 약간의 반발력이 작용해서 이 전자가 질소보다 더 쉽게 빠진다는 이야기지. 질소를 한 개 빼는 것보다 이게 더 쉽게 빠진다는 이야기잖아. 그 말이 이 말이야. 맞죠? 쌍으로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산소 원자가 좀 더 전자가 쉽게 빠져. 그래서 산소가 질소보다 이온의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서술형을 잘 나와서 내신용으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78번 그림은 몇 가지 2, 3주기 원소의 이온 에너지를 족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조건은 2, 3주기 원소로 나와 있고 같은 점선으로 연결된 원소는 같은 주기다. 이게 같은 주기라는 거죠. 그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전체가 같은 주기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역전돼야 되거든. 이 구간에서. 그럼 B가 A보다 작아야 돼. 이게 2주기도 안 되고 3주기도 안 된다는 거니까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서로 다른 주기는 확실한 거다. 그런데 전체 이온 에너지가 더 크잖아. 이쪽 라인이. 그래서 이 오른쪽에 BC는 2주기 원소를 세팅된 거고요. 앞쪽에 있는 이 실선은 3주기 원소가 되겠지. 그럼 다 맞단 말이지. 그럼 A란 원소는 3주기의 15족이니까 인이 되겠고, B란 원소는 2주기의 16족이잖아. 산소. C는 2주기의 17족이니까 플로린이 되겠다.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기읍
A는 2주기 원소가 아니다. 3주기다. 니은 A의 이온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 16쪽보다 크죠에 역전되는 거니까 15, 16쪽은 그게 맞는 거고요. 자,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당연히 크죠. 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라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산소가 플로린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거야.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79번. 그림은 1쪽에서 17쪽에 속하는 2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에너지 찾아볼게요. 자, 2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G가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F가 벨륨이고 역전되죠. 그 다음에 E가 분소가 맞죠. 역전됐으니까 2족 13족. C가 탄소, D가 탄소, C가 산소, C가 질소, B가 산소, A가 플로린.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낸 문제고. 그지?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기억. A와 B는 금속 원소이다. 자, A와 B는 이거죠. 비금속이잖아. 틀렸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건 G가 아니고 A가 돼야 되잖아. 틀렸다. 자, 바닥 상태 홀 분자수는 C는 질소잖아. 질소가 3개고요. F는 플로린 묻는 F가 아니고 여기 F 묻는 거잖아. 베릴륨은 빵개죠. 빵개. 당연히 홀 분자수가 아이고야, C가 질소 맞죠? 이게 맞죠? 3개 연계.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280번. 표는 3주기 원소 A와 C의 이온 에너지 표가 나와 있고, 그림은 A와 C의 원자 반지름이거나 이온 반지름을 그래프로 도시했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부 3주기 원소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온 에너지가 A와 C가 작잖아. 작으니까 왼쪽에 있는 원소 금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B는 좀 크잖아. 그래서 이거는 비금속인 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3주기 원소 라인이 있으면 뭐 A와 C가 여기 있을 것이고 B는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런데 A와 C 순서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지. 이온화 에너지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역전이 고려될 수 있으니까 2족과 13족에서. 그래서 뭘 봐야 돼? 오른쪽을 봐야 돼. 그래프를 하면 A와 C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온 반지름이 작아져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는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인데 원자 반지름이 더 커야 되잖아. A와 C가. 그래서 이 실선이 뭐가 돼?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건 맞고요. 이 점선이 이온 반지름이 돼야 돼. 그리고 원자 반지름이 A가 C보다 크잖아. 그럼 A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순서가 맞죠. A 여기, C 여기. B는 이쯤에 있겠죠. 대략적인 순서만 알면 되는 거니까. 다 풀었죠? 그럼 기억. A는 C보다 왼쪽에 있잖아. 물론 A가 C보다 뭐가 돼? 이온의 에너지 작잖아. 작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원자 반지름 맞죠. B는 금속이 아니고 뭐다? 비금속 원소야. 틀렸다.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81번. 표는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시고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것도 2, 3주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연속이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 비율이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나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건 전부 다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1보다 큰 A, B, C는 뭐겠니? 비금속이죠. 비금속 원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율표상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DEF는 지금 작잖아 1보다. 그럼 뭐겠니? 당연히 금속 원소란 이야기죠. 그럼 주기표를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2주기, 3주기 라인에 순서 상관없이 A, B, C는 이쯤에 있을 것이다. 물론 비활성 기체는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붙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DEF는 여기 붙어서 DEF가 있을 것인데 순서 제외하고 일단 위치가 이렇다고. 뭐 정확한 순서는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정확한 순서를 구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해보자고. 그러면 제일 A, B, C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건 A거든. 그럼 A는 무조건 오른쪽 여기 A가 있어야 되고요. 플로린이네. 그 다음에 큰 거는 C잖아. 역전을 고려하면 C가 여기 있어야 돼. 질소. 그 다음에 B가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역전까지 고려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C가 산소, C가 질소, B가 산소, A가 플로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EF를 보게 되면 제일 작은 건 F잖아. F는 제일 앞에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건 D인데 역전되잖아. 그러니까 E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D가 와야지 되는 거야. 이것도 역전되니까 이 두 라인 역전이고 이거 두 개 역전인 거잖아. 그걸 다 고려하면 순서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지. 그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시험이 잘 나오거든. 기억, 원자 반지름은 A와 B를 비교하자. 당연히 A보다 B가 앞쪽에 있잖아. 당연히 B가 더 큰 게 맞고요. 자, 니은, 이온 반지름은 E와 F 중에, 이거 F죠. 당연히 이온되면 F가 더 크죠. F가 유효 획정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티귿. 자, 바닥 상태에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 오비탈의 전자수를 세자. C가 뭐였어? 질소였거든. 그럼 S 오비탈에 전자가 4개 들어있고 P에는 3개 들어있는 거야. 4분의 3이네. D는 뭐였냐면 D는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자, 전자 배치를 해보면 S 오비탈에 전자가 6개 들어있고요. P 오비탈에 7개 들어있죠. 충분히 계산 가능하죠. 쉽게. 당연히 더 크지.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82번. 다음은 바닥 상태의 원자 A와 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자, A와 C는 18쪽 원소가 아니래.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같은 것은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럼 찾는 와중에 원자가 전자와 홀 전자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속가내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밑에 조건으로 원자를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자마자 눈에 띄는 거는 X값을 잡아 넣어야 되는데 뭐라도 원자가 전자수를 보게 되면 X 빼기 4가 음수가 될 수 없죠. 0도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양수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X는 5보다 커야 돼. 그죠? 그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 C를 보게 되면 X 더하기 10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첫 번째 껍질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8개 있어. 합이 10개니까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뭘 넣어도 원자과 전자랑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같겠죠. 이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들은 5를 포함하죠. 5를 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네. 그지? 5를 넣든지 6을 넣든지 7 셋 중에 하나를 넣어보라는 얘기지. 8은 안 되지. 왜 비활성 여기서 비활성 기체가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5, 6, 7 중에 한 개다. 가면 X가 5일 때를 한번 넣어보자고. 그럼 이거 오면 당연히 원자가 전자 5개가 되겠죠. 원소가 인이 되겠죠. 인. 그 다음에 X에 오르면 B는 전자수 11개 되겠네. 나트륨 원소가 되겠고,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5 빼기 1이니까 1개가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왜 문제가 생기지? 원자과 전자도 한 개인데 나트륨은 홀 전자도 한 개잖아. 그러면 이 조건에서 걸러진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시겠죠? 원자과 전자와 홀 전자수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는 아니구나 이렇게 솎아내자고. 아마 6이 아니겠니? 설마 7까지 갈까? 그러면 내가 x가 6을 잡아놓자고. 6이 문제가 없죠. 그럼 원자 번호 16번 C는 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B는 X에 6을 넣게 되면 12가 돼서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 그럼 여기 6을 넣으면 원자가 전자 두 개가 맞잖아. 마그네슘 문제가 없죠. 홀전자 0개고. 그 다음에 X에 6을 넣게 되면 당연히 A는 원자 번호 9번이 되겠죠. 플로린. 그러니까 6-1은 7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 홀전자 1개. 문제될 게 없죠. 이게 답이겠네요. 그럼 A가 플로린, B가 마그네슘, C가 황이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야.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 A는 산소가 아니겠죠. 플로린. 자, 이온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당연히 크죠. A는 2주기 원소, B는 3주기 원소. 2주기가 훨씬 크죠. 오른쪽 위에, 또 오른쪽 위에 있잖아. 맞는 말이고. 자, B와 C가 결합하자. 자,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합은 통과해서 배웠죠. Mg2 플러스 이온 하고요. 황2- 황화이온 만나면 그냥 뭐가 되죠? MgS가 되잖아. 1대1로 붙으니까 BC가 맞다는 이야기지. 맞는 표현.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83번. 표는 바닥 상태의 2주기 원자, 이제 2주기 원자 바닥 상태 X와 Z네요. 자, 조건을 따라서 원자를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죠. 봅시다. 자, X라는 원자는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개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1s에 2개, 2s에 2개 가면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 2개인 거잖아. 이 P에 일단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전자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총 4개가 되죠. 오비탈,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4개가 되고, 여기는 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이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내 쌍 맞잖아. 그러면 뭐다? X는 플로린 원자다. 자, 플로린 원자의 홀 전자는 1개고요. 1개. 홀 전자 1개고. 원자과 전자는 7개니까 합이 8이죠. 그래서 이 A가 8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8, 8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2주기 원소에 8, 8 되는 조합을 찾으란 이야기지. 그럼 8, 8 되는 조합이 몇 개 없거든. 홀전자 더하기 원자과 전자, 홀전자 3개, 원자과 전자 5개짜리 합이 8짜리가 뭐 있니? 질소 있고, 홀전자 2개, 원자과 전자 6개 16쪽짜리 이게 뭐 있니? 또 8이잖아. 이게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는 질소고 한 개는 산소란 이야기 아니겠어? 그러면 Y를 보게 되면, 자, Y는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이 2개밖에 없어. 그럼 1s, 2s 다 채우고 나머지는 쌍이 없다는 거니까 Y가 바로 뭐가 되죠? 질소가 되겠죠. 그럼 Z가 자연스럽게 산소가 되겠고, 산소는 전자 배치해보면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개수는 3개가 되죠. 다 풀었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 더하기 B, A는 8이고 B는 3이잖아. 이거 8이고 3이니까 10은 아니네. 11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죠. 일단 X가 제일 크죠.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역전되는 구간이 여기잖아. 15, 16쪽. 그래서 Y가 그 다음에 커야 돼. 이게 맞죠? Z. 이 순서가 맞다는 이야기야. 역전 때문에. 디귿. X와 Z가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전부 다 음이온 되잖아. 뭐랑 똑같아? 전자수가 네온과 똑같은 배치를 하잖아. 10개로 똑같다는 이야기야. 이 또 맞는 거죠?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B.
순차 이온 에너지 284번. 다음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자, 원자 번호가 A가 제일 작고 A, B, C 순서로 제1 이온 에너지가 여기서 뒤집어지죠. 역전 구간이 있다. 그러면 역전 구간이 두 군데 있잖아.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와 16족. 그 둘 중에 한 개라는 이야기인데, 그 조건 한 개 더 주죠. 제2의 값이 A가 월등히 높죠. 그럼 당연히 다들 공부를 다 해서 알겠지만 2주기 라인에서 그죠? 1족이 A, 2족이 B, 13족이 C가 되어야지만이 맞죠? 역전되니까 순서가 여기 또 맞고요. 그 다음에 제2는 한 칸 땡기는 거잖아. 제2 값은 A가 1로 가죠. 위치가 한 칸씩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이쪽이 에너지 제일 크죠. 이 에너지 위치가 주기표상에서 헬륨의 같은 위치잖아. 그래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뒤쪽이 아니고 앞쪽이라고. 그래서 A가 뭐죠? 리튬, B가 베릴륨, C가 붕소가 되겠다. 리베비 1번이 답이 되겠죠. 285번 표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꼭 체크하시고 A와 D의 자료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A, B, C의 홀 전자수는 나와 있어. 이렇게 D를 모르겠다. 연속이고. 그럼 찾아보자는 이야기지. 한번 배치해 봅시다. 2주기에 리, 베, B, C, N, O, F, 4가지. 이 중에 4개 연속이라잖아. 자, 홀 전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홀 전자 1개, 0개, 1개, 2개, 3개, 2개, 1개, 빵개. 자, 조합이 여러 개 나오거든. 0, 1, 2가 포함돼야 돼. 가면 0, 1, 2 포함되는 거 있죠. 가면 첫 번째 이 조합 4개가 가능하거나 첫 번째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 1 여기 있죠. 그럼 4개니까 이 조합도 가능하죠. 두 번째 조합. 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조합이 가능하죠. 이렇게 4개. 이게 세 번째 조합이야.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답이 되겠죠. 그럼 하나씩 가봅시다. 자, 이걸 판단한 근거는 뭘 봐야 돼? 이온화 에너지를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첫 번째 이 조합이라 가정했을 때 일단은 홀 전자 2개짜리가 C가 산소잖아. 무조건 이게 산소라고.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 나와야 돼? 2.1이 적혀 있죠. 그러면 홀 전자 1개짜리는 뭔데? B잖아. 이온 에너지가 1이란 말이야. 말이 안 되죠. 원자 번호가 F가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잖아. 이온 에너지 더 커야 되거든. 근데 더 작잖아. 아, 그래서 이 조합은 탈락. 이렇게 추적하는 거라고. 할만하죠? 그러면 2번 조합을 보자고. 마찬가지로 홀 전자 2개짜리 이 C가 2개짜리잖아. 이게 이제 탄소가 되겠지. 이게 2라고. 그러면 홀 전자 1개짜리가 이거죠. 이온 에너지 1이잖아. 그럼 이게 분소니까 이건 1. 맞아. 작은 게 맞잖아.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럼 빵개짜리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D는 X개가 홀 전자 3개란 이야기거든. 이게 3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질소란 이야기거든. 이게 질소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D란 이야기야. 그런데 질소가 탄소보다 커야 되지. 뭐가 이온 에너지. 근데 이게 이 값이 1.5라고. 작잖아. 이것도 탈락인 거야. 그럼 결국은 뭐다? 3번 조합이 맞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좀 오래 걸리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찾는 조합이 리, 베, 비, C 이 4개란 이야기지. 홀전자가 1개, 빵개, 1개, 2개짜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자, 홀전자가 0, 1, 0, 1, 2잖아. 그럼 0, 1, 2, 1이 두 번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x가 1은 맞다는 이야기지. 가면 홀전자 두 개짜리 C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뭐 탄소가 돼야 돼.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얼마 돼야 돼? 2.1이 돼야 돼. 2.1. 2.1. 됐죠? C는 뭐다? 탄소다. 똑같네. CC. 그러면 이제 1자리가 두 개 보이는데 제일 작은 값은 리튬이거든. 그럼 1 중에 제일 작은 거는 B잖아. 그래서 B가 리튬인 거야. 이게 리튬인 거야. 이게 1이죠. 이온 에너지가. 그러면 D는 뭐겠니? 분소겠죠. 분소는 1.5라고 나와 있네. D가 분소가 되는 거야. 이게 1.5라고 나와 있어. 이온 에너지가. 그럼 마지막 베릴륨은 뭐겠니? A가 되겠죠. A가 베릴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의 이온 에너지 값은 안 나와 있는데 뭐보다 크겠니? 역전되는 구간인 거니까 분소보다는 크겠지. 그러니까 1.5보다 큰 건 맞다고. 그래서 이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죠. 다 풀었습니다. 1번 X는 1이 맞고요. 2번 또 맞아. 자, 원자 반지름은 A와 B 중에 누가 크겠니? 당연히 B가 커야지. B가 왼쪽에 있는 리튬이잖아. 그래서 틀렸네. 3번이 틀린 거야. 4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압 B와 C 중에 원자 번호가 C가 더 크잖아. 당연히 C가 큰 게 맞고, 제2 이온 에너지는 A와 D 중에 누가 크겠니? 당연히 한 칸 이동하면 되죠. 자, A가 베릴륨이고, 그죠? D가 분소거든. 베릴륨이고 D가 분소거든. 맞죠? 그럼 당연히 한 칸 이동하면 분소 1로 가고 베릴륨 1로 가면 당연히 누가 커야 돼? 오른쪽에 있는 이는 커야지. 분소가 더 커야지.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합을 찾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라서 한번 연습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286번 표는 원자 A와 C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A와 C는 각각 산소거나 플로린이거나 나트륨이거나. 그럼 자료 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잖아. 제1분의 제2가 독보적으로 큰 C는 바로 알 수 있죠. 친구들 뭐라고? 나트륨이라고. 모를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이온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데 리튬이거나 나트륨은 매우 작다가 제2 이온 에너지는 한 칸 이동하잖아. 리튬이 1로 가버리고 위로 올라가겠죠. 1로 가버리고 나트륨이 1로 가버리면 엄청 커지죠. 이가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1과 2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갭이 크기 때문에 엄청 큰 C가 나트륨인 건 바로 알 수가 있어. 이건 쉬운 거란 말이야.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A와 B 중에 누가 산소고 누가 플로린인지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자, 위치를 대략 표시하게 되면 이 주기에 산소가 16쪽 원소고요. 플로린이 17쪽이잖아. 여기는 역진 안 되니까 제1 이온 에너지는 당연히 산소보다 플로린이 커. 맞죠? 그런데 제2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칸씩 이동한다면 전자 한 개 뺐기 때문에 플로린이 이 위치로 가게 되고 산소가 이 위치로 가게 돼. 이게 15쪽 위치로 가게 된다고. 그럼 뭐가 생기죠? 역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더 커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2 이온 에너지가 누가 크다고? 플로린보다 산소가 더 큰 거야.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제1분의 제2거든? 산소는 제1은 작은데 제2는 크잖아. 작고 크다.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거 아니야? 그 값이 크겠지. 그 값이 큰 B가 뭐가 돼? 바로 산소인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A는 플로린이겠지. 다 풀었죠? 그럼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육.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압은 당연히
A가 더 커야죠. 원자 번호가 A가 더 크니까. 틀렸다. 자, B와 C의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C가 더 커야지. 3주기 원소잖아. 틀렸네. 디귿. 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산소 B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야.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287번. 다음은 원소 W와 Z에 대한 자료고요. 제1 이온 에너지가 W가 Y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표에서 이게 더 크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딱 보시면 족이 이게 더 크거든. 그런데 이온 에너지가 반대라는 이야기는 역전 구간이라는 이야기야. 역전 구간은 2와 13족과 15와 16밖에 없는데 여긴 2는 될 수 없죠. 2넣으면 3이 나와야 돼. 3족은 다루지 않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n이 얼마 돼야 돼? n은 5가 돼야 돼. 아, 이거 15가 돼야 돼. 죄송. 그래서 이게 15족이고 16족이 되는 건 맞다는 이야기야. 다 푼 것 같은데 문제. 다시 정리하면 n이 15, n 플러스 2 16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주기에 15족이 뭐겠니? 질소 원자가 되고 2주기에 16족이 산소가 되겠죠. 3주기에 15족은 인이 되고 3주기에 16족은 황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굳이 이게 필요가 없죠. 자, 오비탈 수 x가 인인데 확인만 해봅시다. 전자가 들이는 오비탈 수가 9개인지 확인만 해볼게. 15번 인이잖아. 그러면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의 6개, 3s의 2개, 3p의 3개 있잖아. 그럼 전자가 들인 오비탈이 여기 1개, 1개, 3개, 1개, 3개잖아. 그죠? 다 더하면 9개 맞죠? 맞다. 조건은 필요가 없죠 실제로. 첫 번째 조건과 표만 가지고 다 찾을 수 있는 거네.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은 2가 아니고 n은 15였잖아. 그래서 n은 15다. 틀렸고요.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수를 볼까? W 질소는 홀 전자가 3개고 산소 홀 전자 2개잖아. 1.5배가 맞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디귿. 제2 이온 에너지 Z와 X를 비교하자. Z와 X. 아, 이거 비교하자고. 그러면 인 옆에 황이 있는 거잖아. 15족, 16족. 제1은 누가 커야 돼? 역전되니까 제1은 인이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제2는 한 칸씩 이동하는 거잖아. 황이 1로 가고 인이 1로 가고. 역전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황이 큽니다. 그래서 Z가 X보다 큰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288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고 2, 3주기에 걸쳐 있는 원소 A와 F의 제1 이온 에너지 바로 매칭합시다. 쉬운 거니까. 당연히 갑자기 내려오는 이 구간이 껍질이 바뀌는 거니까 D에서 이 구간에서 T가 네온일 거고 F가 플로린, B가 산소, A가 질소, 역전되죠 깔끔하게 이온 에너지가 이렇게. E가 나트륨, F가 마그네슘 이거죠. 자, 문제 풀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B와 F. 자, B는 산소죠. 자, B는 산소야. B는 산소다. 산소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4개예요. P 오비탈도 4개죠. 이게 산소의 이야기고. 자, F는 뭐냐면 F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은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6개고요. P 오비탈도 6개죠. 2개 다 같죠. 1로 같다. 맞는 표현. 2번 C가 A보다 C, A 이거죠. C가 A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까닭은 당연히 원자번호 큰 거니까
유효 핵전화 크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2 이온 에너지를 비교하자. C와 B를. 자, C와 B를 비교한다. 제2는 한 칸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C가 이 자리에 오고 B는 이 자리에 가는 거거든.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지. 그래서 틀렸죠. B가 더 커야 돼. 한 칸만 이동하면 돼. 제2는. 제3은 두 칸 이동하면 되는 거고, 친구들아. 4번 D는 뭐였는데? 네온이잖아. 원자과 전자수 빵개죠.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E와 F는 당연히 같은 주기죠.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89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나와있죠. 2, 3주기 원소. 연속이면 쉬운 거니까 이어가면 되잖아. 제1 이온 에너지와 제2를 그려놨죠. 자, 제1만 가지고도 뭔가 해결이 되겠네. 왜냐면 여기서 증가하다가 또 갑자기 꺾이잖아. 그럼 여기서 껍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B가 네온일 거고 A가 플로린, C가 나트륨, D가 마그네슘. 자, C가 나트륨인데 1은 낮아도 2는 매우 크죠. 왜? 한 칸 이동하면 확 올라가잖아. 다 아시죠? 일족 원소는 특징이라는 거. 그럼 문제 풀면 되겠네. 기웃.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같은 주기 A, B에서 누가 크다? B가 더 크다. 그래서 틀렸죠. B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원자 반지름 누가 커야 돼? 당연히 C가 커야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야 큰 거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 자, B와 D로 이루어졌어. B하고 D. 자, B는 네온가스잖아. 비활성 기체는 화합물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야. 니은만 답이죠? 답은 2번입니다. 290번. 자, 그림은 원소 A와 G의 제2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죠. 제2. 그 다음에 A와 G는 각각 원자 번호 8에서 14번. 그럼 한번 표시해보고 갑시다. 8번 산소잖아.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실리콘, 이까지죠. 14번까지. 그러면 위치상 이제 우리가 2를 찾아내야 되잖아. 한 칸씩 이동할게요. 위치를 이동하는 겁니다. 자, 한 칸씩 이동에 2가 나오는 거니까 실리콘이 이 자리 가야 되고, 알루미늄 이 자리,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 자리, 나트륨이 이 자리로 가야 되고, 아이고야, 나트륨, 그 다음에 네온이 이 자리로 가야 되죠. 플로린 이 자리, 산소 이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찾기 위해서 역전 고려해야 되잖아. 역전 구간이 여기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16쪽, 17쪽 라인이니까 15쪽 이쪽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개 역전인 거야. 그 다음에 2족, 13족 이 두 개가 역전 라인인 거지. 맞죠? 그럼 해봅시다. 일단은 하나씩 매칭해 볼게. 자, 제2 값이 제일 큰 건 이거 나트륨 위치상, 그치? 그 제일 큰 건 나트륨. 그 다음 누구겠니? 네온. 그 다음에 플로린 아니죠. 역전되니까 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놈이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 이제 뭐겠니? 규소가 아니죠. 역전되니까 알루미늄이잖아. 그래서 이놈이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마지막 마그네슘. 이거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표를 배치한 다음에 한 칸만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잘 찾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럼 문제 풀자. A는 마그네슘 맞고 D는 플로린 맞아. 딩동댕. 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거는 실리콘이거든. 실리콘 어딨니? B가 맞죠. 맞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알루미늄이거든. 2주기 원소가 아니죠. 3주기 원소잖아. E가 산소잖아. 이거는 2주기 원소라고. 이게 틀렸죠. 자,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거는 누구니? 나트륨이 원래 제일 컸잖아. 그죠? 나트륨. G가 맞죠. 그 다음에
제1 값이 제일 큰 건 네온이죠. 원래 값은 네온이 제일 큰 거니까. 네온이 어디 있니? F가 있죠. F 맞잖아. 다 맞죠? 3번이 틀린 겁니다. 할 수 있죠? 시험에 잘 나온 문제, 대표 문제입니다. 291번. 그림은 원소 X와 Z의 제2분의 제1 이온에너지 비율이 나와 있죠. 자, 원소 각각 붕소거나 탄소거나 나트륨이거나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2주기 붕소, 탄소, 나트륨 3주기 이쯤 있겠죠. 자, 붕소는 13족이고 탄소 14족, 나트륨은 1족이 되겠죠. 1족. 자, 그러면 뭘 확실히 알 수 있냐면 나트륨은 제2가 겁나 크잖아. 제1보다. 제1은 작은데 제2가 겁나 크거든. 그럼 비율이 제일 작은 거 Y는 무조건 나트륨인 거야. 이거는 무조건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이 두 놈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건데? 저 아까처럼 하면 돼. 제1 이온 에너지는 당연히 누가 커야 돼? 탄소가 커야죠. 붕소보다 탄소가 커야 돼. 제2를 비교하자고. 2는 한 칸 이동하잖아. 탄소가 1로 가고 붕소 1로 간다고. 붕소가 2족의 위치로 가거든. 역전되죠. 그래서 붕소가 더 큰 거야. 탄소보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Y 값이라는 거는 제2분의 제1이잖아. 붕소는 제2가 크고 분모가 크고 제1이 작고 분자가 작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값이 작은 거. X와 Z 중에 값이 작은 Z가 뭐가 돼? 이게 붕소가 되고 X가 탄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다 풀었네요. 문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X 나트륨이 아니죠. X는 뭐다? 탄소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X와 Y는 같은 주기 아니죠. X는 지금 2주기, Y는 3주기자. 틀렸어. 티귿. 자,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당연히 Y, 이게 나트륨이 3주기니까 3개고요. Z 2주기니까 2개잖아. 그래서 Y가 Z보다 크다. 이건 맞죠.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292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와 C의 순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는 1차는 작은데 2차 갭이 매우 크죠. 다들 아시겠지만 1차와 2차 갭이 크다. 원자과 전자다 한 개다. 그래서 1족 원소가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갭이 크죠. 1차와 2차에. B도 1족이네. C는 2차하고 3차 갭이 크잖아. 그래서 C는 2족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2주기, 3주기지? 2주기가 더 커야지 이온 에너지가 그러니까 제1 이온 에너지가 2주기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럼 A가 B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A가 2주기 리튬이 되고요. B가 3주기 나트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를 보자고요. C는 자 738이거든. 그죠? 그럼 만약에 C가 여기 있다면 2족이니까 당연히 B보다 큰 건 맞아. 커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으니. 그런데 C가 여기 있으면 A보단 작아야 되거든. A가 2주기잖아. 근데 A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C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C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C도 2주기란 이야기야. C는 누구겠니? 벨륨이겠지. 자, 문제를 보자고요. 1번 A는 1족 원소 맞고, 자,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건 B가 맞죠. B가 여기 있으니까. 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 양자수 껍질 비교하라는 거지. B가 껍질이 2개고 A는 1개니까 당연히 맞아. C는 벨륨이잖아. 바닥 상태 홀 전자수 빵개가 맞다는 이야기야. 5번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지? 자, 안정한 이온 되려면 B는 전자 한 개만 벗기면 되죠. 이만큼 에너지가 있으면 돼. 그래서 B는 496만 있으면 이온이 되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C는 두 개를 벗겨내야 돼. 그러니까 둘 더 해야 돼. C는 738에다가 더하기 1450을 EN을 총 넣어줘야지만 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 두 개 빼야 되니까. 그래서 C가 더 커야 되잖아. 5번이 틀린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쉬운 문제죠. 293번. 표는 3주기 원소 X의 순차 이온에너지가 나와 있고, 이온 에너지가 3주기 원소래요. 보시면 1차, 2차, 3차까지 거의 비슷한데 갭이 어디서 생기죠? 당연히 4차에서 생기죠.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잖아. 그치?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라는 이야기야? 3개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3주기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가 13족 원소가 되죠.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원자 번호 13번이죠. 자, 전자 배치합시다.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의 6개 한 다음에 3s의 2개, 3p의 1개 이렇게 배치하면 전자 배치를 한 거죠. 오비탈로. 두 번째. 그러면 이 알루미늄 원소 X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면 전자 3개를 빼내야 되잖아. 3개를 빼려면 1개, 2개, 3개를 다 더해줘야지 되죠, 에너지를. 그래서 578 더하기 1817에다가 2745를 더하면 답이 돼요. 답은 5140이라고 나와 있죠. 킬로줄 퍼 몰이 되겠다. 이게 답입니다. 3번. 자, 이온화 차수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죠, 이온 에너지가. 그 이유는 당연히 전자가 빠지니까 뭐가 증가하죠? 반발력 감소하죠. 다시 말하면 가리막기 효과도 감소하고, 결론은 뭐가 증가한다? 유효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94번. 표는 2, 3주기 원소 A와 D의 순차 이온 에너지. 자, 그러면 이제 몇 쪽인지 찾아보자고요. 한번. 자, A는 어디서 크게 증가하죠? 1차, 2차 사이 갭이 매우 크죠. 그럼 A는 바로 몇 쪽이다? 1쪽 원소다. 잘 수 있고. B는 보시게 되면 2차, 3차 갭이 크죠. B는 2족 원소다. 그죠? C는 3차와 4차 사이 갭이 크네요. C는 13족 원소가 되겠고, D는 마찬가지로 2차와 3차 갭이 크네. D는 2족이 되겠다. 그쵸? 그럼 일단은 2족 원소가 2개 있죠. 그러니까 2족이 2개 있죠. 1족 하나, 13족 하나. 그럼 배치해 볼게요. 자,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가 있을 텐데, 그럼 2족 원소를 비교해 봅시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D가 2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D가 2주기야. D가 2주기, 2주기 2족 D, 3주기 2족 B 이렇게 되죠. 이게 2족입니다. 2족. 이게 앞에 1족이겠죠. 이쪽이 13족이겠네. 자, 딴 것도 한번 매칭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A를 보자고요. 1족인데, 그러면 A가 2주기 1족이라면 D보다 작아야 되거든. T보다 작아. 그죠? 그런데 B보다는 커야 되거든. B보다도 작아. B보다 작잖아. 그러면 A는 어디 있어야 돼? A는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A는 여기 있어야 돼. 3주기 1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C를 보자고. C가 만약에 2주기 원소, 이게 C가 있다면 역전되잖아. D보다는 작아야 돼. C가 D보다 작네.
가능하죠. 그런데 B보단 커야죠. B보다 작네. 틀렸네. 그럼 C는 어디 있어야 돼? C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 위치 있으면 안 되고 C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2주기 원소 D밖에 없죠. 3주기가 3개나 있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다. 1번. A의 원자 반지름은 A 여기 있다. 안정한 이온 반지름보다 당연히 크죠. 금속이니까 껍질 벗겨지잖아. B는 2주기 원소가 아니죠. 3주기 원소니까 틀렸다. C는 13주기니까 원자과 전자수 3개 맞고, 그 다음에 A와 C는 바닥 상태 홀 전자수 같죠. A도 1개, C도 1개죠. 맞다. 그 다음 5번 B와 D는 당연히 B와 D는 같은 족이에요. 맞다. 6번 D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얼마 필요해? D를 여기서 봐야 되겠네.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더해야 되죠. 둘 다 정지를 2개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2번하고 6번이 답이 되겠죠. 295번. 그러면 원소 A와 E의 순차 이온 에너지가 그래프로 나와 있고, 각각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야. 자, 순서를 찾으면 되죠. 제1 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 바로 제일 큰 거는 네온이에요. 네온. 그 다음은 플로린. 그 다음은 알루미늄 아니죠. 역전되니까 마그네슘이잖아. C가 마그네슘, B가 알루미늄, A가 나트륨. 다 찾았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냥 제2, 제3 다 맞아요. 기억 원자 번호는 A가 D보다 크다. A가 D보다 당연히 크고요.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와 C.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3주기잖아. 맞고요. 핵 전하량이 가장 큰 것은, 자, 원자 번호가 누가 제일 크냐고. 누가 제일 크죠? 알루미늄이잖아. B가 돼야 되지.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96번. 다음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맨델레프가 원자량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근데 맨델레프의 큰 단점이 뭐였냐면 문제가 생겼죠. 아르곤이 발견되면서 아르곤이 칼륨보다 원자량 순서와 성질이 맞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아르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8번이고 칼륨이 19번인데 재밌는 거는 원자 번호가 작은 아르곤이 칼륨보다 더 무거워. 그러니까 맨델레프 기준으로는 원자량 기준으로 배치하려면 아르곤이 1로 들어가야 돼. 위치를. 그러면 주기성이 안 맞잖아. 그런 것 때문에 노벨상 못 받았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 모듈리가 뭐였겠니? 양성자 순서로,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하면 다 맞다. 결론은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하면 다 맞더라. 끝이에요. 그죠? 297번.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1번 기억 A, B, D 금속이다. A는 금속이 아니다. 통과 문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A는 수소니까. 니은 B와 D는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거든. 자, 산화를 매우 잘하고요. 산소와 쉽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리튬은 산소와 반응해서 뭐가 되겠니? 산화 리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트륨도 마찬가지죠. 공기 중에 나오자마자 금방 산화해서 산화 나트륨이 된단 말이야. 그 이야기죠. 통합과학 내용 같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C는 D보다 환원되기 쉽다. 환원이라는 게 뭐죠? 전자를 얻는 거잖아. 자, C는 우리가 할로젠 비금속이잖아.
당연히 음이온 되기 쉽죠. 근데 D는 금속이니까 양이온 되기 쉬운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C가 환원 되기 훨씬 쉽지. 맞는 표현이죠. 통합과학 문제 같네요. 일단은 니은과 디귿이 답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298번. 다음은 바닥 상태 3주기 원소의 유효 핵전화와 관련된 두 가지 자료. 자, 자료 1을 보시게 되면 Z가 핵전화량이고 Z 스타가 유효 핵전화입니다. 그러니까 핵전화보다 유효가 더 물적 작아야 되죠. 가륨 효과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네. 그래프에서 기역으로 표시된 이놈이 바로 기역이 핵전화 Z가 되고요. 니은이 유효 핵전화 Z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Z, 니은은 Z 스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자료 2번 보게 되면 원소 기호를 매칭하자.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규칙을 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왜냐면 Z 빼기 Z 스타잖아. 그 차이를 가지고 찾아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홀 전자 한 개에 있는 3주기 원소가 뭐 있겠습니까? 나트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염소. 일단 3개가 있죠. 3개 중에 2개를 찾아야 되는 거고, 홀 전자 2개짜리가 일단은 실리콘, 규소 있고, 그 다음에 황이 있겠죠. 홀 전자 3개짜리는 인밖에 없는 거니까 무조건 이건 인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 큰 게 원자 번호 클수록 차이가 커지는 거니까 실리콘과 황 중에 원자 번호 큰 게 황이잖아. 그러니까 C가 무조건 황이고 D가 규소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염소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염소는 제일 커야 돼. 갭이 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없잖아. 그러니까 염소는 아니란 이야기지. 그럼 A는 뭐겠니? 그나마 큰 거 알루미늄. A가 알루미늄, B가 나트륨이면 되겠죠. 다 풀었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299번. 표는 2, 3주기 원소 A와 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나와 있죠. 바로 풀어봅시다.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 A와 B가 뭐겠니? 금속 원소가 되겠고, 반대로 원자보다 이온이 큰 C와 D는 뭐겠어? 비금속이 되겠다. 그럼 우리가 2주기 라인, 3주기 라인 보게 되면 당연히 금속 라인이 이쪽에 있겠죠. 왜냐하면 원자 반지름이 이거보다 크잖아, 자체가. 3주기 A와 B가 3주기 원소의 금속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A와 B 중에도 원자 반지름이 B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앞쪽에, A가 뒤쪽에 있겠고요. 그다음 C와 D는 2주기에 이쪽에 있는 원소가 되는데, 이쪽 라인에 비금속이니까. 그런데 C가 D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니까 C가 앞쪽에, D가 뒤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건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쉽죠. 자,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와 B의 원자 반지름은 C와 D의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가 뭐라고? 3주기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A보다 B가 더 크죠, 원자 반지름이. 그래서 답은 이거죠. 그래서 A가 제일 원자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답이에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300번. 자, 그림은 원자 A와 C에 대한 자료이고, Z 스타는 유액전하고, A와 C는 전부 다 R군과 같은 배치를 하고, 원자 번호 나와 있네요. 17번, 19번, 20번. 그렇다면
17번 염소거나 19번 칼륨이거나 그 다음에 칼슘이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원자분의 이온 반지름이 큰 거는 비금속이잖아. 무조건 제일 큰 건 염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C가 염소라는 건 바로 알 수 있다. 근데 A와 B가 애매하죠. 둘 중에 한 개가 칼륨이거나 칼슘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제공해 준 겁니다. 자, 우리는 C가 염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와 B만 찾으면 돼요. 그럼 해보자고. 첫 번째, 유효 핵전화 누가 크지? 칼륨보다 칼슘이 크죠. 원자보다 큰 거니까. 자, 이온 반지름 누가 크죠? 칼륨이 더 크죠. 칼슘보다. 그러니까 칼슘보다 칼륨이 더 큰 거잖아. 이온 반지름이.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Z 스타분의 이온 반지름이죠.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지. 칼륨이 Z 스타는 작고 이온 반지름은 크잖아. 분모가 작고 분자는 크네. 그러니까 큰 값을 가지겠다. 그래서 큰 값인 B가 바로 칼륨, A가 칼슘. 다 찾았죠? 그거 푸는 겁니다. 기호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야 돼? A. 칼슘? 아니죠. 칼륨이 제일 커야 돼. 틀렸다.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둘 중에 누가 커야 돼? 칼슘이 커야 되거든? 근데 A가 칼슘이야. 틀렸다. 자,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이온 반지름 누가 제일 커야 돼? 염소 1등, 그 다음에 칼륨 2등, 칼슘 3등이거든? C가 1등 맞죠? 칼륨 2등 맞죠? 칼슘 3등 맞네요.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디귿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301번. 그림은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비활성 기체 제외하고 2, 3주기 원자에 대한 자료. 가와 다가 유효 핵전하거나 원자 반지름이거나 이온 반지름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일단 규칙이 뚜렷한 거는 원자 반지름과 유효 핵전하거든. 보자고. 자, 2, 3주기에서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다가 내려갔다 증가해야 되죠. 그 패턴 그래프가 나거든. 나가 바로 뭐가 돼? 유효 핵전하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는 감소하다가 주기 올라오면 또 커지다 감소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가 원자 반지름. 그럼 자연스럽게 다가 이온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상 한번 대충 그려보자고. 이렇게 2주기 3주기 뭘 제외하죠? 비활성을 제외하고. 그러면 자, ABC가 비금속이거든. 2주기. 그래서 A, B, C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D, E, F가 금속이거든. 3주기 금속. D, E, F 연속이란 말이 없어서 대충 위치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이온 반지름 아니죠. 원자 반지름이야. 틀렸고. 자, A와 C는 여기 있잖아. A와 C 비금속이죠. 틀렸고. 자, A에서 F로 갈수록 다가 뭐죠? 자, 이온 반지름이 감소하는 거. 이거 왜 그렇니? 다 알잖아.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뭐가 감소하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은 답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302번.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바닥 상태의 원자 A와 G에 대한 자료. 자, 우리가 A, B, C, D, E, F, G를 주기율표상의 B급에 매칭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퍼즐 같은 문제가 되겠지. 봅시다. 자, 우리가 홀 전자수가 딱 15종만 3개잖아, 그자? 그게 딱 하나 보이죠, 여기 B가. 그러니까 무조건 B란 이야기야. 이거 하나 찾았다. 그 다음에
자, 16쪽은 홀 전자가 2개짜리인데 여기 2개짜리 하나 있거든. 한 개 더 있어야 되거든. 그걸 찾아보자. 그럼 내 말은 A와 E 쪽에 2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원자 반지름은 이놈이 더 작아야 되거든. 근데 원자 반지름 보게 되면 B하고 D를 비교하잖아. 그러면 D가 더 커. 크면 안 되거든. 그렇죠. 더 작아야 돼. 이것도 크지, 이도. 그럼 작은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놈은 A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A야. 홀전자 2개가 되겠죠. 그럼 당 자연스럽게 홀전자 2개짜리 D는 1로 가겠네. 이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홀전자 1개짜리를 보자고. 자, 홀전자 1개짜리가 이제 홀전자, 자, 우리가 여기서 2족 원소는 홀전자가 빵개잖아. 저 홀전자 빵개가 여기 비어 있잖아. 빵개가 되겠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놈은 E가 되는 것도 찾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홀전자 1개짜리를 채우면 되는데, 자, 이온화 에너지를 봐야 되겠죠. 520, 496. 자, 같은 족이라면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니까 더 작은 G가 3주기, 이쪽이 G가 되겠고 이쪽이 F가 되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네. 그러면 13족인 이놈도 1개짜리잖아. 홀전자가 800일 커야 되죠. F보다 둘보다 커야 되는 800일이 맞지. 그래서 이놈이 C가 된다는 거야. 잘 해보시면 쉽게 찾아요. 그냥 하나 따져보시면. 우리가 매칭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만 풀면 되겠죠. 기억 X 값의 범위를 찾자는 거야. X가 어디 있니? 아, 여기 있네. F죠. F의 원자 반지름이거든. F의 원자 반지름이거든. 맞죠? 그러면 F의 원자 반지름은 누구보다 커야 돼? 누구 사이? 일단은 자, E보다는 커야지. 왼쪽에 있으니까 E보다는 커야 돼. 이거 어디 있어? 있네. 112보다는 커야 돼.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보단 작아야 돼? 당연히 G보단 작아야지. 껍질이 더 적으니까 G보단 작아야 돼. 186. 이또 맞네. 범위가 맞다. 얘 들어가니까 맞는 거야. 일단 Y를 보자고. Y는 이온 에너지거든. B의 이온 에너지 역전되잖아. 그러면 내 말은 B는 누구보다 커야 돼? A보다는 커야 돼. 역전 구간이잖아. 그 A의 이온화 에너지보단 커야 돼. A는 1314잖아. 이거보단 커야 돼. 이것도 맞아. 복잡하네. 디귿. A는 금속, A는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이고요. E는 비금속, E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틀렸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03번. 그림은 원자 A와 E에 제1 이온 에너지 값도 있고 제2도 나와 있죠. X축, Y축으로. 그런데 A와 E가 각각 원자 번호가 3번, 4번, 11번, 12번, 13번 한번 그려보자. 3번 리튬, 4번 베릴륨,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이쪽이 1족 원소고 이쪽이 2족 원소고 13족 원소고 당연히 역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씩 매칭해 보겠습니다. 자, 제1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나트륨. 제일 작은 건 누구야? X축이 제일 작은 거는 B죠. 이게 나트륨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가 제일 큰 거, 리튬이 제2가 제일 크죠. 헬륨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럼 제2가 제일 큰 거 A죠. 이게 리튬.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제1만 비교해야 되겠네. 제1이 제일 큰 건 누구죠? 베릴륨? 맞죠? 제일 크죠. 2족이니까. E가 베릴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니죠? 역전되니까 이 두 개가 마그네슘, D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C가 알루미늄. 다 찾았죠?
쉽게 찾는 겁니다. 자, 기호 A와 B가 당연히 1조 같은 쪽 맞고요. 1조 알칼리 금속. 니은 제3이온 에너지 C와 E를 보자. C와 E. C 알루미늄, E 베릴륨. 제3을 보는 거예요. 제3을. 한 개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 뺄 때. 자, C 알루미늄 한 개 빼면 1로 가고요. 제2 두 개 빼면 1로 갑니다. 제3 그죠? 베릴륨, 이가 베릴륨이었나? 아, 베릴륨. 그러니까 이게 이 위치에 가면 제2가 되고 이 위치에 가면 제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1로 가자. 제3이라는 거는 매우 작죠, 값이. 그냥. 그지? E는 볼까? 자, E는 베릴륨이거든. 제2가 1로 가고 위치가 제3은 1로 가죠. 와, 겁나 커지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커야 돼? E가 커야 돼. 바로 틀렸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BCD를 볼까? B가 나트륨, C가 알루미늄, D가 마그네슘. 순서가 이상하죠? 틀렸습니다. 원자 번호가 여기서 뒤집어졌죠? 그지? 그냥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답이 1번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중간고사 시험 다들 잘 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